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오늘은 이 정권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들한테 묻지마 선심 정책을 왜 피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눌러서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또 매주 한번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새로 방송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자동적으로 알려집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또 대통령 뽑는 선거는 3년이나 남았습니다. 문정권과 여당은 하라는 국민 잘 먹여 살리는 정책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허당인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이 정권 지지자들도 먹고 살기가 나아졌다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전에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에서 진단한 문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는 수치로도 보여줍니다. 이 정권 집권 후에요. 실업자는 작년에 107만 3천 명으로 이 정권 집권 후에 3년 연속 매년 100만 명 이상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의 실업률 3.8%는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올해는 아마도 더 갱신되겠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을 무려 32% 올려서 기업은 망하더라도 노조원들과 저소득층 소득은 올려줍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자기네 나라가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저소득층 표를 얻기 위해 이런 정책을 했다가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고 하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자원이 그마저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 정권이 한다는 짓이 있는 사람한테 세금 올려서 그것도 세금 빼앗는 거죠. 빼앗아서 자기들 먼저 먹고 그러고 나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신용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상속세, 종부세, 부동산세 20% 올렸죠. 상속세 얼마입니까? 요즘 제 주변에서는 기업 하시는 분들 기업 안 한답니다. 나중에 결국은 세금으로 자녀들한테 다 부담을 주는데 내가 그걸 왜 하냐고. 팔아서 자기 노후에 쓰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는 남는 돈 있으면 현금으로 물려준답니다. 이러니 기업이 안 되니 우리가 먹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또 종부세 부동산세 20% 팍팍 올리니까 도시 사는 사람들 헉헉하죠. 이것 가지고도 양이 안 차니까 요즘은 시골에 있는 농토에도 보유세를 2배, 3배 올립니다. 요즘 여러분들 농민들 한번 만나보시면 세금 고지서 들고 불평 막 터져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는 사람인 국민은 힘들게 버는데 쓰는 이 정권은 아무 부담 없이 막 쓴다는 겁니다. 그것도 국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0년 동안 자기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표만 되면 아낌없이 국민 세금을 쏟아붓습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각 지역의 현안을 이유불문하고 선거 때 표될 만한 건 다 들어준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얼마 전 1월 말에는 각 지역 사업인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철도 건설 같은데 사회간접자본 이걸 SOC라고 그러죠. 이게 24조 원을 예비 타당성 없이 막 밀어준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죠. 요즘은 또 생활 SOC라고 체육관, 도서관 짓는데 또 48조 원 퍼붓는답니다. 예산이 500조나 가까운데 지금 추경을 3번씩이나 지금 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사업은 대부분 수입성이 없어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된 사업들이었습니다. 들어올 게 없는데 투자를 하면 결국은 피 같은 국민 혈세 걷어가지고 아무데나 낭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에 또 점입 가경인 것은 이번에 집권 여당이 지난 2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예산 협의를 한다는 명목을 하면서 지자체가 요청한 개발 사업에 134조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문 정권이 살만한 국민한테 세금 폭탄으로 빼앗아 물 쓰듯이 선심을 쓰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과 3년 후에 대선을 이기기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도 철저하게 국민 전체를 상대로 쓰면 그나마 이쁘죠. 그렇지 않습니다. 표를 줄 수 있는 지역이나 계층한테만 퍼붓는 겁니다. 예산 퍼붓는 지역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총선이나 대선에서 성패를 좌우할 부울경이라고 그러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라든지 또 아직까지 태도가 좀 모호한 춘천 지역이라든지 지금까지 자기네 텃밭이어선 전라도 지역에만 집중합니다. 뭐 요즘 그 반대쪽에선 그런 지역이라는 대구, 경북하고 강원도는 이건 완전히 오지입니다. 소외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끼리도 조금 더 가지려고 싸움도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그 전라북도가 제3금융지를 만드는 사업을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산의 제2금융지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호남 홀대론을 가지고 왜 안 해주냐고 그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이나 강원도 사람들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정권이 전북한테 잘 보이려고 전에 새만금 태양광 사업 10조 원 밀어줬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죠. 자, 또 하나 이 정권이 표를 얻기 위해 세금 퍼붓는 특징은 자기 표줄 계층, 표줄 사람들만 골라서 그 사람들만 밀어주고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기도에서는 젊은 사람들 취직 준비할 동안 월급 주는 거 아시죠? 요즘 많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학생들이 무슨 뭐 근로 환경이 안 좋아서 또 대학생 자체가 또 저 월급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대기업만큼 달라고 그래서 이래서 무려 우리 청년 학생들 취업을 못 시키고 130만 명 이거 이제 그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했습니다만 130만 명 이상을 외국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대학생이라도 취직할 동안 나라에서 월급 같은 돈 지원해 준다면 아니 뭐 개인이야 기다렸다가 조건 맞는 좋은 직장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뿐이 아니죠. 대학생들 자기 학교 안에서 강의실 전기불 끄는 일도 국가 예산으로 알바를 해서 돈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지원을 퍼붓는 건 선거 때 젊은 사람은 문 정권한테 표를 주기 때문에 미리 국가에서 돈 주고 표 사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를 긁어 모으니까 이 문 정권이 50년 집권을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이 전체가 300명밖에 안 되는데 260석을 확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정권이 국민이 낸 세금을 정권 연장을 위한 일이라면 국가가 망하는 것 같은 건 개의치 않고 마구 쓰는 이유가 무엇일지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 정권은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 경제 성장력을 상실한다는 말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다는 말은 남의 나라 정권에게 하는 말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 정권에서
국가 부채가 640조에서 1700조로 늘어난다고 해도 눈 깜짝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가 1700조면은 뭐 하나 잘못 터지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500조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는 이 정권은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져야만 정권한테 지원도 받고 싶어하고 정권을 의지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시대의 군부 독재 시대에 총칼로 국민을 통제한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돈으로 국민들 표를 사서 장기 독재를 하려는 그런 심산이죠. 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영락의 레이지 뉴스에서 1950년대 미국 보스턴 시장 제임스 클리가 일부러 안 되는 경제정책만 골라서 펴서 결국 정치적으로는 장기 집권한 사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문 정권도 의도적으로 클리 효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조원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학생 같은 소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만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리도 이렇게 함으로써 지원받은 저소득층 계층이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사선도 하고 나중엔 매사추세츠 주지사까지 하는 그런 장기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문 정권도 경제가 망하면 망할수록 현 정권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역설적 논리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실제 실험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삼류국가가 되더라도 표 몰아주는 저소득층만 밀어줘서 장기 집권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정권 바뀌면 그동안 잘못한 일 국민들한테 죗값 추궁당할까 봐 오금이 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려고 국민들한테 돈 선심 써서 정권 연장하려는 꼼수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치기 전에 구독 눌러서 이 프로그램과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